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주로 안 봐도 부정적인 결과가 뻔히 보일 때 자주 씁니다. 고양이가 생선에 눈이 멀어 이를 그르칠 게 뻔하다는 뜻인데요. 최근 일본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갈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경산성 산업자금과 계장인 사쿠라이와 그 밑에 직원인 아라이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명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자신들이 허위로 신청해 무려 550만엔, 한화 약 5,600만 원이나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라이가 경산성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19년에 설립한 경영 컨설팅 업체 명의로 가짜 매출 장부와 사무실 임대료 영수증 등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신청할 정도로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쿠라이 계장은 게이오대를, 아라이는 도쿄대를 졸업한 인재라고 합니다. 이른바 엘리트 공무원들이 그것도 국가와 국민이 가장 힘든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우라고 주는 세금을 가짜 장부로 가로챈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가로챈 세금 대부분을 비싼 아파트에 고급 차, 고급 시계 등 명품을 사는데 써버렸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뽑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써버렸다니 일본 공직사회의 자존심과 청렴도 다 옛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도 이런 수준인데 일본의 고위급 관료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비리 관련 사건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이름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가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부 장관이 선거 때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와이 전 장관은 2019년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등 100명에게 약 3억 원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겁니다. 이들 부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관방장관 시절 가와이 전 장관 부인의 지역구인 히로시마까지 가서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밀어주기에 가담한 스가 총리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근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는데 이 사람 역시 스가 총리의 측근입니다. 스가 주변의 인물들이 잇따라 금품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은 올 가을 실시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불리한 재료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는 스가 총리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최근 스가 총리가 직접 연관된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는 원자력 발전소와 반도체, 방위 장비 등을 다루고 있어 예부터 일본 정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르마타니 노부아키 도시바 CEO가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일본 정부 관리들과 담합해 외국인 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스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됩니다. 이번 스캔들의 배후에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총리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대기업과 일본 정부 간 담합 스캔들, 사실 일본 정가에서 이런 스캔들은 익숙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정부 관료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주주의 권한을 제한했고 이러한 내용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타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스가 총리의 장남까지 등장합니다. 얼마 전 주간지 슈칸분슈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위성방송회사 도호쿠신사에 재직 중인 스가의 장남 세이고 씨 등이 일본 정부 총무성 간부 4명을 접대했다고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교도통신이 이 사실을 더 깊이 취재해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은 간부 4명만이 아니라 9명이나 더 있었다고 폭로합니다. 심지어 이 업체와의 회식 건수는 무려 39회에 달한다고 하는데 일본 총무성은 방송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입니다. 위성방송 회사 간부들이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접대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총리의 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다. 이들 공무원들 중에는 음식비와 택시 쿠폰, 선물 등 총 124만 원의 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이쯤 되면 정황만 가지고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스가 총리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계에 아주 중요한 문서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문서가 공개됐는지는 몰라도 이 문서의 공개로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은 아베 전 총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베 신조 정권의 사학비리 의혹인 모리토모 스캔들을 감추려고 일본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한 경위가 담긴 아카기 파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스가 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 일본 정부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무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카기 도시오 씨가 재무성의 조직적인 문서 조작 과정을 기록한 아카기 파일을 유족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카기의 부인은 남편이 문서 조작을 강요당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카기 파일의 공개도 요구했는데요. 2017년 2월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불거진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모리토모 학원의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 아베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 부부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은 당시 아베 정권을 상당히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망한 아카기 씨는 결제가 끝난 문서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재무성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문서 조작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한편 아베 정권 당시 문서 조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카기 파일의 공개는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어서 곧 컴백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는 아베 전 총리에게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가 자신을 향한 여러가지 불리한 뉴스 속에서 아베를 방패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이런 파일의 공개를 허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본인이 살기 위해 아베의 뒤통수를 치고 전 정권의 비위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다양한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최근 공개석상에서 특이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스가 총리는 그간 감염병 대책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 나가는 화법을 구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스가의 화법이 바뀌었습니다. 6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 때였습니다. 야당 대표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긴급사태 해제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묻자 스가 총리는 살짝 다른 주제의 답변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분명 긴급사태에 대한 기준을 물었는데 답변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인데요. 무려 6분이 넘게 핵심과는 무관한 답변을 이어가자 처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답변을 잘 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장 국회에서 민감한 질문을 그럴싸하게 넘어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반복되다 보면 기자들이나 유권자들은 스가 총리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캐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스가 내각에 대한 반대 여론은 50%, 지지 여론은 37%, 반대 여론이 무려 13%나 높았습니다. 더욱더 참담한 것은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54%가 다른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지 이유로 꼽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42%는 스가 총리에게 지도력이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총리와 총리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수많은 비리의 이름이 거론되고 정관계와 연루된 스캔들이 터져도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올 가을에 있을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단한 변화와 혁신을 선택할 거라고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이처럼 무기력해지자 과거 청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공무원들조차 적극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일본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